2022학년도 대개강을 맞아 짧은 영상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올해 3월 다원교육에서 제 수업을 개강하고 첫 달 대비 수강생이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이들 수업 후기와 성적으로 증명하며 대부분의 강의가 개설될 때마다 빠르게 마감되는 것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원 유민진국어에서 보여준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것인지 혹은 앞으로 제시할 것은 무엇인지 1, 2, 3학년 커리큘럼을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촬영일 기준 약 3주 전에 있었던 수능국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수능국어가 쉬웠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심각한 불수능이었다는 것은 숫자가 증명합니다. 수능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149점으로 수학보다도 더 높게 나왔으며 만점자 수도 가장 적었다고 하죠. 이러니 이제 입시의 키를 진 과목이 영어도 과학도 아닌 국어라는 사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원 유민진국어에서는 고난도 수능을 대비한 수능형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수능형 강의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중등 수업에 어려워 보이는 고전문학 좀 집어넣고 고등부 지문을 선행으로 끼워 넣는 것은 수능 수업이 아닙니다. 무슨 작품을 배우는지보다 작품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지에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단 기준은 분명합니다. 처음 보는 지문에 겁먹지 않고 접근하게 하는 것, 그리고 배운 작품을 구조화해서 시험에 계속 출제되는 개념만 쏙쏙 기억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3분 수업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소설은 한 줄 한 줄 암기 과목처럼 선생님이 읽어주는 주석다는 수업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설 미리 보기 작업으로 아이들이 소설을 먼저 읽어오면 저는 소설 한 편을 인물, 사건, 배경, 시험 포인트 순으로 정리해서 아이들이 작품을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옆에 화면은 실제 중1 아이가 소설을 정리한 교재의 일부입니다. 손과 머리를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는 수업, 그리고 가장 단순하고 분명한 형태로 작품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다원 유민진국어의 소설 수업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문학인데 더불어 3년치 작품 선정도 궁금하시지요? 일단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 작품이 배치됩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내신의 시험 범위로 주어지는 작품이나 추가 진도 지문으로 자주 출제되는 작품은 해당 시험이 예상되는 시기 한 달 전에 배치함으로써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에 대한 예습 효과도 함께 누립니다.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 첫 내신에서 메인이 되는 작품은 출판사를 막론하고 동백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비 중2 친구들은 다원 유민진국어에서 2월에 진도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가는 작품은 딱 학교에서 배우기 직전에 배치가 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작품 선정도 수능 전체에 대한 이해와 내신까지 고려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세요. 자세한 커리큘럼은 다원교육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문문학입니다. 1학년은 시 이론과 더불어 처음 보는 작품에 같은 루틴으로 접근하는 훈련을 합니다. 저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지는데요. 예를 들어 시적화자의 위치는 어디야? 정설을 나타내는 단어에 동그라미 해볼까? 시대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들을 찾아보자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선생님이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스스로 작품의 핵심 포인트를 찾아나가는 훈련이 쌓이고 쌓이면 수능장에서도 똑같이 그 가이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2, 3학년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되 여기에 고전문학이 추가됩니다. 보통 예비고일부터 시작하는 고전을 중2 때부터 배우는 건 좀 빠른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원 시장이 만들어낸 허상의 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전은 오히려 문학의 역사나 기교들이 발달되기 이전에 태초의 형태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단순하고 쉽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전은 어렵다라는 편견을 깨주고 항상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본질을 가르칩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 수업 후기를 찾아보면 고전은 생각보다 정말 쉬웠다라는 얘기가 많으니 어머님들도 고전은 언제부터 어떻게 가르치나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반면에 우리 아이들이 막상 닥쳤을 때 진짜 어려워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문법인데요. 그래서 다원 유민지국어에서는 홀수주차에서는 문법을 진도로 나가고 짝수주차에서는 배운 내용을 자신의 손글씨로 다시 정리하며 복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특강이나 격주 수업이 아닌 매주 문법을 쉬지 않고 접하는 것인데요. 옆에 화면은 우리 1학년 꼬맹이가 의문의 변동을 정리한 교재의 일부를 가져온 것입니다. 의문의 변동은 고1 과정에 해당하고 수능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고난이도 파트인데 이렇게 스스로 정리하고 문제까지 풀어내는 것이 이 수업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저는 중1 수업에서 의문의 변동 파트가 끝나고 2018학년도 수능 문제를 변형이나 난이도 조정 없이 풀어보자고 했습니다. 당시 고3들에게 정답률이 50%도 안 되는 수능 문제를 우리 꼬맹이들이 시시하다는 눈빛으로 푸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 집에 가서 일기 써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들, 문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주 노력과 시간을 들여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다원 유민지국어에서는 문법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순히 내신 레벨 수준이 아닌 정말 수능을 가르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어휘와 비문학 공부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는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변의 친구분들이 우리 애는 고2에 나오는 고전을 벌써 수업 들어 수능 기출 비문학 하잖아 하고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도 막상 학생들을 수업에서 만나면 황송하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 띠용 모릅니다. 그럼 길상, 황곡 같은 단어는요? 더 나아가 볼까요? 할일없이나 시진하다 같은 단어는 어떠세요? 어머님들도 이걸 몰라 하시다가 또 어이구 이게 애들이 알아야 하는 어휘야 싶으시죠? 모두 중학교 내신 기출 단어를 보여드렸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어휘를 요구하는데 책도 영화도 하다못해 드라마도 안 보고 유튜브 같은 인터넷 세상에서 노는 우리 아이들 어휘력은 사실 참담합니다. 그래서 중1부터 중3까지 꾸준히 질 좋은 단어의 뜻과 그 쓰임을 제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휘가 뒷받침되면 비문학 독해도 한결 접근하기가 수월해지기 마련인데요. 비문학이라는 것이 내신처럼 무작정 외운다고 느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길고 복잡한 지문을 시간 안에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원 유민지국어에서는 마치 스포츠처럼 글 읽는 루틴을 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는 1년이 좀 안 된 우리 막내 학년인 중1 친구들도 그래서 문제 상황이 나오면 바로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프로블럼 솔루션 구조라고 대답하면서 그때그때의 내용뿐만 아니라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지요. 또 과학, 기술, 의학 지문 등에서 어떤 현상의 과정이 길게 나열되면 습관적으로 번호를 매기면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정리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라고 생각하신다면 비문학은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6년 내내 학교에서는 단 한 번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능에서는 4지문, 이제는 5지문까지 출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30-40%를 차지하는 큰 영역으로 출제되니 당연히 따로 또 제대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 길을 다원 유민지국어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능 국어는 갈수록 극악하게 어려워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비문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은 빨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비문학까지 수능의 각 영역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천천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소를 모아 언제부터 수능 실전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특히 중3 어머님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원 유민지국어의 중3은 중3이 아닐 것입니다. 중학교 내신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고등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규교재와 함께 수능 1권을 출시하고 같이 나갑니다. 매주 영역별로 엄청난 기출문제 25문제가 숙제로 나가고 수업에서는 포인트 해설 강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누구보다 먼저 가장 수능다운 수능에 접근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모의고사 결과가 매주 성적표로 나간다는 것인데요. 이는 결코 아이들의 점수나 등수를 알게 하고자 함이 아니고 영역별로 점수를 내서 아이들이 약한 영역이 어디인지 데이터로 쌓아놓고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우리 아이는 문법이 계속 어렵구나, 산문 영역의 복합 지문을 어려워하는구나 등의 실제적인 1년 동안의 데이터는 고1을 현명하고 수월하게 시작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저는 개인적으로 다원 윤민진 국어의 인기 비결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독서 포트폴리오 작업입니다. 저는 소신껏 말씀드립니다. 책만 많이 읽는다고 수능 국어를 잘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내신 점수가 오르지도 않습니다. 독서는 교양이고 국어는 학문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독서 포트폴리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 첫째는 비문학 독해의 배경 지식. 비문학은 교과 과목이 아니라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의학 등 다양한 제재가 나옵니다. 그때 한 키워드라도 들어보고 읽어봤던 아이와 모든 것이 생판 처음인 아이가 수능장에서 글을 대하는 자세는 180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뻔하디 뻔한 필독도서가 아닌 입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책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다원 윤민진 국어에서는 그 신조를 그대로 담아 책을 선정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선정된 책의 중요 내용을 문제로 써머리하고 관련 독서 논술까지 써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또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입시의 중심에 아직도 독서 기록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2학년 때는 중등 제출용으로 자사고, 특목고 입시를 위한 진로 중심의 독서록을 만들고 중3 때는 수능 모의고사 과제가 추가되는 만큼 글쓰기 논술을 생략하는 대신 난도 높은 책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고1, 1 때도 무난히 제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갑니다. 어머님들, 저는 아이들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걸 하고 싶습니다. 수능도 내신도 독서 포트폴리오도 다른 국어학원에서도 다 하니까 구색 맞추기로 있어야지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수업 구성 하나하나 고민했고 연구했고 아이들의 성과를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이름을 걸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리와 함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기 있는 수업이라고 첫 소개를 한 것처럼 교실이 횡한 소수 수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 한 명 한 명 필기는 잘했는지, 오답은 다 고쳤는지, 조금이라도 미흡하거나 이해 안 된 부분은 없었는지 직접 눈 맞추고 확인합니다. 쌓인 다가 아니죠. 물론 부족한 부분은 수업 후 또는 개별 클리닉을 통해서 끊임없이 관리합니다. 2021학년도 수업과 다름없이 올해 개강에서도 관리,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국어의 시작부터 그 완성까지 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집요하게 아이들을 관찰하고 찾아내고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개별 피드백으로 어머님들께 매주 보내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국어는 안심하세요. 짧은 설명회를 표방하는 만큼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다른 영상에서 간담회에서 국어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다원 윤민진 국어의 윤민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